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먼저 마감한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미 증시는 실적 호조와 함께 그리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면서 글로벌 훈풍이 오늘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연고점을 높여가면서 박스피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2030포인트 부근에서 강하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연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면서 현재는 2034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장중에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강포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 연속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것은 기관이 1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해줬다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오늘장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강포합권, 포스코도 함께 1%대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오늘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연비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함께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네이버도 오늘 2%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다음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 앞판보다는 다소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나 1%대 하락률, 삼성생명도 오늘 1%에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선 안착 후에 빠르게 연고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오늘장 56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600포인트까지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과는 계속 양매도 나와주면서 기관 43억 원, 외국인 9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과 반대로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죠.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개장과 함께 5%대 급등 나왔습니다. 개장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2%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쉬어가던 파라다이스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늘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동서도 오늘 3% 가까운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시총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에 이어서 GS 홈쇼핑도 함께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시젠까지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기조 이어나가면서 오늘 102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월말이 되다 보니까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내일 2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성장률 발표에 앞서서 다소 관망하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원 40전 하락한 102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선유 멘토님, 대형주 3분기 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포트를 바꾸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까지 받아봤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급 100점100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그리고 상차트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겹고 지겨운 이 박스핏 탈출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30선까지 이제는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60선 안착 후에 계속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이제는 대형주 3분기 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가나요? 네, 조금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종목군들 오늘 시장에서 잘 보시면요. 조선주들이 오늘 급등을 합니다. 네. 그렇죠? 조선주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요. 삼성중공업이 5% 이상 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5% 이상 급등. 나머지 종목들은 3에서 4%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2분기 실적 좋나요? 최악입니다. 그렇죠? 최악이에요. 근데 인식은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네가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지겠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어찌됐든 간에 2분기보다 좋을 거니까 공증이 포착이 되는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불안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흐름은 상승 쪽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2분기 때 좋은 종목들이 오늘 다 빠지고 있고요. 네. 2분기가 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주는 가운데서 건설주들은 이제 어떤 효과로 가는 겁니까? 최경환 효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좋은 움직임, 특히 GS건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3분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이번 주가 거의 이제 많은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고 다음 주가까지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에는 3분기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해서 상승을 천천히 줄 것이고,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해서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자금 자체가 다시 이동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대형주로 해서 3분기 실적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보자면 기관들이 매수를 합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자, 지수는 계속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6월 말부터 7월 들어서부터도 지수는 많이 밀리지 않고 계속 천천히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2030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이게 지금 계속 팔다가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2분기 국내 회사들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가 않다고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안 빠집니다. 지수의 하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마 저는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코스피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점 뚫고 갈 가능성도 저는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100에서 2300까지 올해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은 왜 안 가냐? 코스닥은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 8월 중순의 말부터 해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계속 코스닥이 좋은 장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먼저 코스피가 시작입니다. 연말까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위주로 해서 잘 보시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해보고 그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푸트 바꾸지 말자라는 오늘 선상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키 맞추는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낙폭과대였던 종목군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기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림목적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수익을 상당히 크게 보신 분들, 최근 들어서 이번 주는 그렇게 수익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눌리는 과정 자체에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는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크게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더불어서 주도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자, 자산 가치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가치 자체를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 자체에서 어제는 삼성전기 같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들이 크게 뭐 시장을 이끌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조선주가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바닥을 절대로 예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 자체도 움직이는 부분이고 거기에 실적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닥을 지금 자리에서 잡기는 조금 힘들다. 대신에 포트를 바꾸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눌림목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좀 더 올리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 코멘터리 받아봤고요. 두 분의 선상주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담겨져 있는데요. CJ 오쇼핑, 강부합권, 그리고 어제 편입을 한 차바이오텍 1%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이 어제 편입한 로만툰 역시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모두 강부합권에서 좋은 그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58.3%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의 누적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갔죠. 45.3%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선상주 힌트 첫 번째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기억으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이상로 멘토님 비읍이 들어간 두 글자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수익률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상주 힌트부터 이제 공개해 주실 텐데요. 김선유 멘토님, 기억에 들어간 종목이네요. 네, 자, 제가 금융주를 잘 안 하는데요. 네. 금융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배당주 성향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앞으로의 상승 분위기. 또 제가 항상 추세상에 말씀드리는 그 하단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빨리빨리 정답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서도 배당의 매력까지 높아진 종목, 기억에 들어간 종목 얼마 되지 않고 저는 딱 하나 생각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 오늘 비읍이 들어간 두 글자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어제 보이던 종목이 오늘 포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오전장에서 수익 실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UIL이라는 종목이 지금 없어졌죠. 자, UIL은 5%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IL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안에 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수라든지 방진 제품에 모두 다 들어간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실리콘이 소모성 제품인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매출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꾸준히 이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UIL 지금 주가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고까지 간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했던 종목군은요. 제가 두 글자인데요. 네. 요 기업과 이름이 비슷한 종목군이 저의 광고에 항상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제가 타 프로그램 주식 승천을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고 대신 그 글자와 똑같습니다. 비읍으로 시작하고 두 글자 뒤에는 마운틴이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좀 더 네.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오늘장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너무 힌트가 어렵다고 구박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주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상주 힌트까지 공개가 됐고요. 두 분의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6%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편입을 시도했는데 단 3거래일 만에 이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UIL 5.2%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무료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상로 멘토님의 종목 중에 하나 UIL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방송 중에서는 우선 5%대 이익 실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끌고 나가실지 마실지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니까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고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삼성 SDI요.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그게 아니라 너무 안 가가지고 이거를 매도로 해야 되나. 네, 어머니 평소에 저희 방송 잘 시청하셨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네. 잘 시청해요. 네, 매수가와 근데요.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6만 5천 원에 30%야. 네, 우선 다행히 수익권은 계신데 좀 더디게 움직이다 보니까 언제쯤 잘 갈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네네. 의견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네, 삼성 SDI 16만 5천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역시나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불안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저희 삼성 SDI 적금처럼 모아가 보자라는 종목 중 하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김선유 멘토 만나보셔서 의견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기, 네. SDI는 한, 진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한 2달 됐는데 이렇게 못 가서요. 2달 됐는데 못 가셔가지고, 예, 맨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음. 이게 저 실적이 네. 부진해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님, 삼성 네. SDI는 2달로 될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가는 연말 거예요? 내년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어머니, 이거는. 그렇게. 네, 가지고. 이거는 짧게 볼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길게 보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릴 때 이상훈 멘토님이랑 네. 저랑 같은 의견이잖아요. 네. 최소한 16만 원이나 16만 5천 원 깨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그때 제가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매수하신 구간에서는 한번 이전에 6월 혹시 초에 사셨나요? 네네. 그때 급등할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급등해서. 막 또 많이 빠질 올라갔을 때.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어머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보세요. 자, 보시면요. 흐름 네. 자체가 1월부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왔고요. 예. 돌파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보자면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멘토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반등을 줄 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주가는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다음 계단은 어디냐면요. 18만 원대가 나올 거예요. 다음 계단은. 네네.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볼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왜? 2차 전지에서 밀어야 되는데 이 회사밖에 없잖아요. 민다고. 그러면은 이게 연말에까지 가야 18만 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당장 갈 수도 몰라요. 있어요. 네. 예. 이번 달 안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한가 그래요? 보면 치면 1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치, 18만 원 간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달 동안 자, 안 근데 가서. 어머니 2달로 될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2달로 될 종목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실 때 그래요? 최소한 그래도 조금 이런 대형주 위주로 보실 때는 네.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아, 좀 길게 텀을 가지시고
제가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적금처럼 계속 가져가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금 네. 1년, 최소 1년 넣으면 돈 되나요? 안 되죠, 그래도. 2년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길게 보시기 말씀드리고, 정 불안하시면, 네.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시잖아요. 1% 네. 정도. 그쵸? 네. 자, 그러면 네. 비중을 그냥 확 줄여버리세요. 불안하시면. 못 기다리시겠으면. 예. 그쵸? 네, 그러니까 네. 30% 정도 가져가시면 주식이 만약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이너스 5%, 10% 특히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주식 못 파세요. 네. 못 파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10% 매수 원칙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괜찮아요, 어머니 가져가셔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장기로 좀 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 좀 잘 네. 지켜보시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머님 마음가짐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끌고 가셔도 되지만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신다면 우선 비중을 좀 줄이면서 1차적으로 이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기관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추가 상승 가능 구간이다.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두 분의 의견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삼성물산 무난하게 뭐 갈 수 네, 있는 정도. 오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까지 개선된 흐름을 본다면 저는 조금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오늘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네. 거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1분기까지의 보습을 한번 같이 본다면 제가 지금 요거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은 줄어들었던 모습입니다. 딱 보고 매출액이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뭘 보셔야 되냐, 매출에 대한 총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에 대한 총이익 자체는 4,297억에서 5,098억으로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판관비라든지 아니면 매출 원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범위가 발생을 하고, 하지만 매출 총이익이 늘고 거기에 대해서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지금은 수주를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주가 자체를 견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였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에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 자체 2007년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011년도에 92,500원대까지 네. 올라갔던 모습이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적인 과정인데요. 저는 현재 이 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6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보시고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7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7만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가격대가 저는 적정 매수 구간,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경제, 실물 경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좀 더 보시는 게 이게 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인데 지금 구간이 아닌 7만 원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기관의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물산을 같이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어제 엔지니어링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오늘은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물산이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물산 같은 경우를 제가 왜 엔지니어링보다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엔지니어링이 어쨌든 시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산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 내 이제 건설주들을 끌고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현재 구간 때도. 근데 제가 조금 타이밍상으로 볼 때
올라갈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근데 기간 수급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간 수급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올 때 그 포인트를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으로선 추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직은 완벽하게 상승 분위기를 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기간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기관 매수세가 전환이 돼서 좀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7만 원 부근이 적정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41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멘토님 매수해보자. 중장기적 관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환율 극복이 어렵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현대차로 또 엇갈렸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3인방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환율 연비 제조사 발표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환율을 문제점으로 꼽으시면서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김선유 멘토와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연비 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벌칙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네. 사실 1000만 원 넘기 조금 힘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창조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럽과 미국의 어느 정도 단일화된 매출처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처에 대한 변화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와성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같이 타기는 힘들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상의 추이 자체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중국에서의 날개를 펴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지금 관점보다는 좀 더 기업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적게 걸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수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박수권 안에 있으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사실상 시세를 내더라도 네. 그 시세 자체를 다 못 드시고 중간에 넣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요. 자, 상단 그리고 하단, 자,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 잡히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 이제 오버히팅이 나왔다는 거죠. 오버히팅이 조금 나온 구간이고,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이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상단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아직까지도 하단 밴드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지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태로운 구간입니다, 사실. 자, 중간 밴드, 상단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오버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황적인 부분을 같이 묶어봤을 때 지금의 트렌드는 아직까지 현대차에 대한 트렌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급락하던 환율이 많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원화 강세는 여전합니다. 그만큼 수출주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세를 내기에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도 좋으나 단, 중,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어느 정도 이상노 멘토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현재 선상주에 또 기아차 담고 계시잖아요. 기아차와 현대차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주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은지도 함께 말씀도 해주시죠. 네, 기아차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서 마이너스 1.7% 정도 될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손해 구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려보자면 항상 이제 올 초부터 해서 항상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서 반등을 줬던 구간 자체가 엄청난 바닥이라 말씀 표현을 드려보자면 22만 원대는 정말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22만 5천 원 부근에 대해서는 항상 터치를 하거나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 흐름이 계속 나왔는데
요 포인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는 그림이었지만 어쨌든 항상 반등을 줬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실적으로 그래도 싼 저평가 구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불안감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환율 우려감이지만 천연이 그래도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글로벌적인 리스크 자체가 아직 해소가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더 이상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금처럼 조금씩 내려가긴 하더라도 다시 한번 102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 보시되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가능하고 또 매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두 분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다음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마워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마이크로젠이야. 네, 마크로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언제쯤 돼만 팔마 싶어갖고. 네, 아버님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 15%고, 사는 네. 가격은, 41,500원. 41,500원. 네. 예. 우선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익 실현할 시점이 과연 언제쯤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마크로젠 아버님 다행히 수익권에 계십니다. 이제 이익 실현할 시점인데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외인 매도 시에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나 길게 보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익 실현 구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데 이상루 예, 멘토님 그래서-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수익 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지셨는데요. 예. 자, 마크로젠이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십니까? 예. 진단기계 카드네. 예, 맞습니다. 그 유전자 진단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마크로젠이라든지 아니면 시젠 아니면 예. 뭐 DNA 링크 그리고 예. 마크로젠 이 세 가지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예, 예. 통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지금 크게 올라오는 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기대감이 끼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그런 확장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예. 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말고 사실적인 부분으로는 중국에 대한 진출 자체를 2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한중 FTA도 있죠. 그런 분위기를 예. 타서 좀 더 한국 기업들이 진출 자체가 좀 더 교두보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지금 크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예, 그럼 지금부터는 언제 팔아야지 내가 잘 팔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요. 예. 제가 보는 바 지금은 무조건 신고가 갑니다. 예. 무조건 신고하고 지금 다른 여타의 기업들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 DNA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단 권역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 하단 권역이죠. 그러면 얘는 예. 주도주가 아니다, 그죠? 예. 자, 탈락. 그러면, 자, 시젠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시젠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시젠도 아직까지 주도 종목군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러면 예. 탈락.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마크로젠 예.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얘가 대장이구나. 예. 맞죠? 그러면 이 대장 종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차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익절가를 조금 상향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익절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가격은 요 가격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갭 있는 부분 여기. 자, 41,500원에서 41,000원대를 예.
익절가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가격 자체가 지금 41,500원이거든요. 예, 예. 예. 하지만 이 가격대 자체를 지지를 받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좀 사보태면 안 됩니까? 아, 사지를 마십시오. 예. 예. 사지를 마십시오.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 예. 또 발표되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버님 우선 이익 실현 구간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하단까지 예. 잘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더 끌고 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 확인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이거 에이블 CNC. 네, 에이블 CNC. 그거 매수를 지금 하고 싶은데. 네. 이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현재 6%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포트에 담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저번에 요걸 포토에 한번 담아가지고. 네. 그때 우리 김 대표님하고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네. 조금 제가 흔들린 것 같아서 그때 팔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지금 뭐 어떻게 해도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뭐 안 해야 될 건가 싶어서. 네, 그때는 수익을 보고 예, 매도하신 조금 거예요? 봤습니다. 아니면 예, 수익 조금 실현하신 보고, 거예요? 네. 예, 조금 보고 나왔는데. 네. 그때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괜찮은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두 분의 진단 받아보도록 하죠. 에이블 CNC 오늘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일치하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외인 기관이 다 떠나는 중이다. 매수하지 말자. 이상도 멘토님 역시나 2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이전에 김선희 멘토님과 상담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올라갔어요. 예. 죄송스럽네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이걸 봤으니까요. 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에이블 CNC 같은 경우가 네. 오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려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밑으로 꽂아 내려주는데 오늘 고가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자, 뭐가 문제냐면 걸리는 부분은 네.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 엄청나게 던져버립니다. 기관들이 4만 주 던지고 있고요. 예. 외인이 10,000주 정도 현재 던져주고 있고 예. 현재 창 열어보자면은 잡히진 않는데 현재 네. 이제 잡히는 부분은 10,000주가 일단 나오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그때 말씀드린 이유부터 해서는 계속적으로 한번 그 매수가 들어와 주다가 예. 다시 기관들이 물량을 다 던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마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던지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대 의견을 드렸던 것은 예.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 자체 좋지가 않다. 아, 예, 예. 이 외인들의 계속 매도 자체에 나가는 흐름, 뭐 기간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의 물량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기간까지 버리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 이거 뭐 아침에 공시에 떴는데 보겠는데 이랜드에서 네. 요거를 뭐 인수를 하겠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뜬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먹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요거는 조회 공시를 통해서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확정된 건 네. 아니고, 그치? 네,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 이랜드에서 이거 지금 미샤를 인수한다. 네.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윗골에 달고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마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오늘 다 터는 걸로 봐서는요. 예. 제가 보건데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매수하기엔 약간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 그러니까 수급이 갑자기 많이 있고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5장 들어서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5장 더 수급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랜드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보시고 5장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예. 좀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의견 좀 드려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네. 5% 급등 중이지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음봉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구간 좀 위험하니까요. 다음 네.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이어갔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조정 주면서 상승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바닥은 변환입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 대체로 흐름이 좋습니다. 5%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는데 6899님 매수가가 31,400원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조선주 움직임이 좋아지려나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보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죠? 자,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를 지금 바라시는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꼭 말리겠습니다. 그거는 대신에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키 맞추기 과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닥은 항상 변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하듯이 바닥도 변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고 난 다음에 봐야지만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차트 자체에서 바닥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괜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개선된 부분을 보고 조선주가 직접적으로 조선에 대한 부분 수주 물량이 많아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정말 많이 팔리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조선주 안에서는 덜 받는 종목군이지만 특수선을 제작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 29,000원짜리에 여기 보시면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강한 투매가 조금 발생을 했던 상태고, 그리고 앞서서도 또 투매가 한 번 더 나왔고, 이게 누구의 물량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투매가 나올 때 보시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네. 팔고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기관이 조금 들어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외국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 하단에 이 가격대를 한 번만에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 힘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눌려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이 조금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하고 계시되 비중은 늘리지 마십시오. 물타기는 안 됩니다. 네.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전문가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 이왕 하려할 거면 불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참고해 주시면서 삼성중공업도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수 불가 사인 드렸으니까요. 매수하지 말아보시고 지금 비중 가지고 계신 그대로 좀 더 보유하라는 관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 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메디톡스 매도해도 될까요? 259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매도해보자. 차익 실현에 비중 축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오늘도 달린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상주 힌트 나가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기억에 이어서 이응이 들어간 금융주 찾아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마운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비읍에 이어서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메디톡스 상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1,5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 20%인데요. 김선유 멘토님 우선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좀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7월 중반부터 해서요, 계속적으로 요 포인트 21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긴 하지만, 요 포인트 때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전 이게 약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파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다가 네. 좀 매수하는 부분도 잡히고 외인이 사주긴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물량 자체가 좀 줄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크시다면 조금 줄이신 이후에 다시 대응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상승 흐름에서의 하락 쪽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이런 포인트 나올 때 그리고 기간 매수가 다시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매도 의견 드린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오늘도 달린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쉽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주가 상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일단 여기 이 구간에 어느 정도 힙소 구간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힙소 구간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올리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실적에 맞춰서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지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요 가격대 17만원대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선상클럽 앞뒤로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님이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선상주 매일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1차 실현가는 방송 중에서 최대 5%까지만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끌고 나가실지 마실지는 두 분의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되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079님께서 서울경제TV 팬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내일 더 멋진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